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완주를 위하여 헬렌케어 이현승입니다. 대치동에 진로 컨설팅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신학기 시작되고 나서 그 진로 컨설팅 한번 가봐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학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 이제 진학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컨설팅 회사인데 합격만이 목표다. 그러니까 즉 대학 합격만이 목표다. 그러면 그 컨설팅 가면 갈 수 있는 학교랑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이가 좀 부족한 지점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기가 막히게 컨설팅을 해주죠. 그런데 혹시 우리 아이 합격 이후에 진로 고민 해보셨나요? 어머님들 혹시 그 학교 아세요? 과잠 학교라고 해가지고 학과죠. 구체적으로는 학교에 있는 학과들인데 예를 들어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들 중에 사회체육, 생활체육, 자유전공 대표적으로 생명공학부 이런 데들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학교에 과잠 입고 다니는 동안은 되게 좋지만 졸업할 때쯤 되면 취업이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소위 과잠 학교, 과잠 학과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을 얻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한 언니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송도에 있는 모 대학의 생명공학부를 다니는 아들을 두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중퇴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과가 비전이 없다. 애들이 다 중퇴하고 뭐 다른 거 준비하고 해가지고 비전이 없다. 이러면서 자기는 하고 싶었던 미대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그 학교 가서 일단 엄마 자존심 한번 세워줬잖아. 그러니까 엄마 하고 싶은 거 한번 했잖아. 내 과잠 엄마 줄 테니까 엄마 입고 다녀.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과잠을 입기 위해서 그 학교를 갔다 그래서 이제 과잠 학교의 대표적인 예인 건데요. 그러니까 울면서 전화한 언니 제가 한참 달래줬는데 이게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도대체 어떤 학과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오늘 그 문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취업률 관련해서 발표했던 게 지금 뜨겁게 시장을 달구고 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가 철학과보다도 취업률이 낮은 컴퓨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컴퓨터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금 현재 취업률이 되게 낮은데 코로나 때 즈음이었죠. 그때 즈음에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이제 주변에서 이제 고등학교 그때 뭐 가려고 하거나 고등학교 다니던 애들이 코로나 이제 끝날 때쯤 해가지고 되게 많이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지금보다 이제 막 환이 막 우세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그 애들이 대학 갈 때 즈음이죠. 뭐 4, 5년 전이죠. 그때 대부분의 많은 남자아이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다 전공하는 걸로 했어요. 이유는 애들이 뭐 다 사업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니까 컴사를 졸업하면 개인적으로 사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이제 대학 보냈었던 아이들 엄마들이 지금 이제 애들이 남자애들 같은 경우 좀 군대 간다고 들어오고 막 이랬는데 또 엄마들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때 컴사 갔던 애들 지금 취업률 저렇게 떨어졌다는데 우리 애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전공을 바꿔야 되냐? 그냥 가야 되냐? 그때 그 언니들 대학 보낼 때 전부 다 대치동에서 뭐 싸게는 몇백, 비싸게는 몇 천까지도 주고 컨설팅 받은 다음에 진로 컨설팅 받아서 그쪽에 보낸 거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가 예상 소득도 되게 높다라고 해서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인공지능을 개발한 자들이 사라지는 소위 자가당착의 시대가 와서 철학과보다도 취업률이 낮은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뭐 그다음에 화학, 물리학 다 지금 철학과보다 취업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문송합니다를 요즘에 이학이라 죄송합니다. 이송합니다로 바꿔야 되는 시대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10대다. 그러면 내 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점에 인공지능이 점점점 발전하잖아요. 코파일럿 같은 거 써보세요. 걔네가 그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자동 완성해 주는 것처럼 코드를 자동 완성해 주거든요.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저희 딸이 유아교육과 나와서 어린이집 선생님인데요. 어린이집에서 5세 아이들 대상으로 AI를 가르쳐서
5세 아이들이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지금 로봇을 만들더라고요. 이래서 업체에 지금 이제 입사를 할 때 영어 네이티브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디지털 네이티브냐 아니냐 이걸 보는 시대가 이미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도대체 디지털 네이티브는 얼마나 이걸 잘해야 되는 거야? 유학을 미국으로 보내면 영어를 잘하는데 디지털 네이티브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고민되시죠? 자, 그럼 이 시점에 제가 딱 5개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 어느 과 가야 우리 아이 제대로 자기 경력 만들어갈 수 있나.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면 말고요. 지금 딱 10대에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질문에 한번 어머님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책 읽기를 좋아하고 말이나 글을 잘 쓴다. 엄마 뭐라고 평소에 생각하시는 역량이면 되냐면 자기한테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O예요. 자, 두 번째로는 주변 상황하고 친구한테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평소에 엄마는 이런 아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신다? 엄마 눈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주 진짜 오지랖만 넓어요. 오지랖퍼. 이게 2번이에요. 이게 만약에 오지랖퍼야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으면 2번 지문에서 O. 그 다음에 3번. 연예인 동향이나 스포츠 동향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공부 빼고는 다 잘하는 것 같다. 우리 아이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3번에 또 O. 그 다음에 4번. 학교에서 무슨 모임만 했다 하면 맨날 리더야. 맨날 짱이야. 정말 쓸데없는 걸로 맨날 바빠 점수에도 안 들어가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4번 항목의 O입니다. 그리고 5번. 엄마들 제일 싫어하는 거 있죠. 나 유튜버 될 거야. 인플루언서 될 거야. 이렇게 우리 아이가 말하거나 혹은 엄마 나 셰프 될 거야. 요리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이다. 그러면 5번의 O입니다. 만약에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O가 3개 이상 나왔잖아요. 3개 포함이에요. 우리 아이 그냥 미래가 되게 원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판치는 시대에 스탠포드에서 발표를 했어요.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은 뭐냐? 스탠포드에서 이걸 왜 발표했냐면 본인들도 대학 살아남아야 되니까 학제 변경을 하면서 본인들이 가장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였냐? 철학 수업 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잘하거든요.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이제 논문 나왔잖아요. 대리 10명, 그러니까 주니어 10명이 할 걸 시니어 2명이랑 인공지능이 하면 훨씬 잘한다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낸 코파일럿 같은 거잖아요. 걔네만 만들겠어요? 걔네 만들면 딴 애들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되는 그 주니어의 시대는 AI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전문성은 AI만 갖추면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술이 철학적이냐 철학적이지 않냐, 인류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판단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철학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판단하는 능력, 소위 얘기하는 이걸 problem solving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갖기 위해서는 소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하는 걸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주변에 두루두루 관심을 가져서 주변을 이롭게 하고 그 주변을 이롭게 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학문들이 주로 문과 쪽에 있었었죠. 그래서 무조건 문과를 가라고 해야 되냐, 어떤 과냐, 어머니 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학문이라는 건 뭐예요? 학문은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에 만들어진 걸 지금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기로 한다라고 만들어 놓은 걸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대학교는 의과랑 법학과 제외하고 교과서를 안 써요. 의과랑 법학과는 왜 써요? 의학과 법학은 서로의 약속이에요. 이 통계와 이 데이터에 의해서 이걸 우리는 이 병이라고 진단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판례에 이런 조건일 때 우리는 이것을 유죄라고 하기로 한다 라고 약속한 걸 정리해 놓은 것이 법학과 의학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선제적으로 창의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반면 인테리어, 건축, 이 모든 것들은
하루하루 바뀌는 솔루션에 의해서 계속 변경된단 말이죠. 그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어요? 출력돼서 나올 때 되면 이미 또 딴 게 나왔는데, 교과서도 없는 이 시기에 학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느 과에 우리 아이를 맞춰서 집어 넣는 거? 그걸 왜 해요? 갱지스는 학교에서 아이의 경력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 혹시 어머님 믿으세요? 어머님, 혹시 PPT랑 PDF 구분할 수 있으세요? 어머님들 중에 그거 구분 못 하시는 어머님도 많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아이에게 이과를 가라 저과를 가라 어떻게 말씀하세요? 학문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학문에 맞춰서 아이를 집어넣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교수들이 그런 말 하대요. 과 이름은 세 자 이상 넘어가면 나쁜 과다. 예를 들면 영문과, 동문과, 약학과 이런 거 과만 좋은 과고 이걸 넘어가서 응용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나쁜 거다. 뭐래요? 아니 자기 일만 되면 이렇게 바보 같아지나? 기존에 있었던 학문들은 진짜 관짝에 있던 누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학문이에요. 그 과가 왜 좋다 그러게요? 그 교수님들은 그 과가 존재해야 본인들이 월급 받으니까. 솔직히 이 영상 보시는 교수님들 솔직히 그렇게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어머님들은 그 과에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되나? 아니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아까 어머님들한테 제가 드렸던 5가지 질문에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3개 이상 해당하는데 5개 이상 해당하는지 그거 생각해 보시고요. 아이가 그런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의 적성을 진단하는 거 먼저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잘 개발시켜 줄 수 있는 커리큘럼, 과가 아니에요. 학교의 커리큘럼을 보세요. 어떤 학교 무슨 과가 아니라 커리큘럼을 보시고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어떤 교수가 강의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가 지원해야 될 곳들을 아이랑 상의하시면서 일단 미래를 정하세요. 그 너무 먼 미래라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거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진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우리 아이가 정말 오지랖만 넓은 건지 진짜 관심이 그 영역에 있는 건지 모르겠고 그거 다 어머님들 공통된 관심사죠. 저도 저희 아이 못 믿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 아주 확실한 솔루션이 있어요. 블로그, 브런치도 좋아요. 글을 써서 연재하게 하세요. 내 관심사가 애완동물 키우기다. 내 관심사가 파충류 키우기다. 내 관심사가 예쁜 요즘에 돌도 많이 키우잖아요. 애착돌? 돌 키우기다. 내 관심사가 클라이밍이다. 하나 딱 정했다.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한 주에 이렇게 3달에 하나 이러면 안 돼요. 한 주에 최소 1개 이상의 글을 쓰라고 하세요. 그럼 자료를 찾고 그 자료를 정리하고 그러면서 계속 본인의 관심사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글이 싫어요? 자기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죠. 영상.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채널 관리를 하라고 하세요. 유튜브 싫어? 블로그 형식, 인스타 운영하라고 하세요. 중요한 건 관심사를 하나 정하고 정한 관심사에 따라서 일주일에 하나 이상의 콘텐츠를 생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기본이에요.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모으고 정보를 모은 것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 이 3가지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 이게 모이면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라고 하시면서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거 해보라고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야, 너 왜 공부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너 필요한 건 없니? 정보가 필요하니? 그럼 우리 주말에 서점에 가볼까? 아니면 우리 이번 주말에는 구례에 가서 뭔가 우리밀 빵과 관련되어 있는 식당에 한번 가서 그 빵집에서 뭘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아이와의 소통을 시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글을 쓸 수 있고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시잖아요. 아이들이 대부분 지레 지쳐요. 정보 모으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의 바닥을 금방 드러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어느 과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그런 고민은 하시면 안 돼요. 이미 학문의 틀이라는 것 자체가 낡았고 그 학문의 틀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 교수들은 심지어 우리 어머님 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하는 교수가 유명한 거지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 아이가 돈을 잘 벌고 우리 아이가 성공하길 희망한다.
그러면 아까 5가지 질문 내 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가 3개 이상 맞는다 라고 하면 오 잘됐다 우리 아이는 미래가 원하는 인재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자기를 주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나 영상 작업을 하게끔 하고 아이를 많이 도와준다. 그렇게 해서 아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아이에게 진로를 얘기할 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다? 학교 과가 아니다. 어떤 커리큘럼과 어떤 교수가 그걸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고 아이랑 소통을 한다. 이 3가지 반드시 아이와 함께 해보세요. 어느 학교 어느 과 여러분 어머님들 혹시 우리 아이 과잠학과 가가지고 과잠 학교 가가지고 엄마 나 이제 하고 싶은 거 있으니까 과잠 엄마가 입어 해보고 싶으세요? 해보시고 싶으면 한번 해보셔도 돼요. 끔찍합니다. 아이의 미래는 어머님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는 아이의 미래이고 아이의 꿈이고 그리고 어머님의 또 다른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질문을 던져보세요. 네, 헬렌 케어 이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